단기 비용 함수라고 하죠. 단기 비용 함수, 오른쪽은 장기 비용 함수. 자, 단기 비용 함수는 일단은 그 단기, 자본이 움직이지 않음을 가정하고 이제 비용 함수를 측정한 거죠. 고정 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고정 투입 요소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게 되고요. 총 고정 비용은 생산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평균 고정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500이 이제 고정 비용이에요. 하나 만들면 평균 고정 비용은 500, 두 개 만들면 250, 세 개 만들면은 뭐 대략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고정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작아지고 생산량이 무한히 가게 되면 또 무한히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 오른쪽에 그래프를 나란히 그린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이 비용 함수를 또 그림을 그려서 또 판단을 내릴 것인데, 이게 이제 가정된 거예요. 가정된 겁니다. 어떤 특정한 함수를 전제한 게 아니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 Q라고 한다면은, 비용 구조는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호화시켜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TC라는 것은, 이렇게 토탈 바뀌는 베리어블 코스트 그 총 가변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토탈 픽스드 코스트 총 고정 비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를 보고 우리는 총 가변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총 고정 비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두 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TVC부터. TVC, 총 가변 비용은 생산량이 0일 때는 비용이 0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의 모양은 가정된 거예요. 가정된 것인데, 초반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격히 올라가는 형태로 가정을 했습니다. 총, 이제 가변 비용은 가정이 된 것이고요. 총 고정 비용은 상수항이죠. 따라서, Q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토탈 값이 변화하진 않을 테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이게 TFC, 이게 TVC가 됩니다. 기업의 전체 토탈 코스트는 이 둘을 합친 거죠. 둘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붙잡고 요거 이만큼 위로 끌어올리면 될 것 같아요. 위로 끌어올리면은 둘을 합친 비용이 나오게 될 텐데 똑같이 그릴 수 있나? 똑같이 그려줘요.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TC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TVC하고 TC 함수하고는 Q가 똑같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같을 거예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잡고 복사해서 위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TC 함수하고 TVC 함수를 일단 전제를 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AC, AVC, MC라는 개념이 있죠. AC, AVC, MC. 자, 그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AC, AVC, MC라고 하는데 일단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음수가 나오는 건 전제하지 않았어요. 특히 또 MC는 TC를 Q로 미분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한 개 비용은 이제 총 비용을 미분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영역은 없죠. 전부 양수라고 전제하면 될 것 같고요. AC, AVC 그리고 이제 MC를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MC라는 것은 그 TC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자, MC라는 것은 총 비용을 이제 Q로 미분해서 도출을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TVC를 Q로 미분해도 같은 값이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위로 올렸으니까. 그래.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만 좀 따라가 볼게요. 자, 초반에 TC로 볼게요. 초반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높은 값이죠. 예를 들어서 뭐 3, 2, 1 떨어지다가 여기가 제일 낮은 기울기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1, 2, 3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데요. 접선의 기울기만 표시를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이쯤의 기울기부터는 다시 늘어나게 돼요. 계속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 늘어나게 되는데 이 점을 보고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이제 변화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을 말하죠. 보시면 이 변곡점 기준으로 MC라는 것은 가장 작은 양수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왼쪽과 오른쪽은 보시는 것처럼 그 변곡점의 기울기보다는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C를 먼저 그릴 건데 그 MC라는 것이 보시면 여기 저점을 찍고요. 그 기울기 저점을 찍고 되게 높죠? 되게 높았다가 줄어드니까 높았다가 줄어드는 느낌으로 저점을 찍게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서는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올라가서 계속 커지죠?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MC 곡선을 도출을 할 수 있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면은 접선의 기울기 값을 따라서 세로축에 마킹하면 되니까요. MC라는 것은 내려가다가 변곡점에서 저점을 찍고 오른쪽에서는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AC를 한번 보려고요. AC, 평균 비용 함수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AC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죠. TC를 이제 Q로 그냥 나누면 돼요. TC를 자, Q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평균 비용이 되는 것인데, 요거 두 개 다 나눠야 돼요. 다 나눠야 되니까요. 첫 번째, Q분의 TVC 플러스 Q분의 TFC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름을 달아놨는데요. 평균 비용은 평균 비용이지만 가변 비용만 따졌기 때문에 평균 가변 비용이라고 불러요. 평균 가변 비용. 그리고 이 부분은 고정 비용을 Q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얘는 AFC라고 합니다. 평균 고정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C라는 것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VC, AFC. 자, 이거 좀 보세요. Q분의 TC. Q분의 TC를 구하고 싶다라면은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가로축분의 세로축을 말하죠. 그치? 가로축분의 세로축을 계산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냥 원점에서 뻗는 직선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뻗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더 떨어지고요. 변곡점 지나가도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다가 여기 접하는 좌표 있죠. 거기서 저점을 찍고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에서 직선으로 올라갈 때 다시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좌표를 찾았어요. 접하는 좌표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기울기가 제일 작아요. 이 기울기가 제일 작고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AC 값은 여기서의 MC 값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 점에서는 AC하고 MC하고 일치하겠죠. 원점에서 뻗는 기울기가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AC 곡선의 저점은 반드시 MC 곡선하고 교차해줘야 돼요. 오케이? AC 곡선의 저점은 반드시 MC 곡선과 이제 교차를 해줘야 되겠고, 초반에는 점점 줄어들고 저점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AC 곡선이 도출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이제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AC가 작으니까 AC가 밑에 있는 것이고, 이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AC가 더 큰 상수값을 갖기 때문에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AC의 저점은 MC 곡선하고 정확히 관통되는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와, 이거 따로 적으세요. 이게 진짜 문제 풀 때 너무 중요하거든. AC 곡선의 저점에는 AC 곡선의 저점, 최저점을 말하는 거죠. 저점에는 반드시 MC가 관통한다. 반드시요.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비용함수를 가정해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막 추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떤 TC 함수를 전제해도 반드시 AC의 최저점에는 MC 곡선이 지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AC가 수평인 경우도 있을걸요? MC가 다 거기 있어야 돼. AC가 수평이면 MC도 그냥 포개져 버려요. 오케이? AC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점이 이제 보이지 않아? MC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AC 곡선의 최저점은 반드시 MC 곡선이 관통해야 됩니다. 뭐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식 증명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AVC로 보려고 합니다. AVC. 칠판 봐주세요. 방법은 똑같겠죠? 요 곡선 기준으로 원점에서 계속 기울기가 떨어지다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오른쪽에서 올라가게 되겠죠. 아주 그림을 예쁘게 그려놨다면 예상컨대, 이렇게 이쯤에서 저점을 찍어주고 그 위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VC의 저점은 조금 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고 그 AVC 곡선을 그릴 때에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봐봐요. 아까 필기하신 거 AC 있잖아요. AC. 그리고 그 밑에 가로 여시고 근처에 그리고 AVC도. AC뿐만 아니고요.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어떻습니까? 똑같다 그랬잖아. MC하고 같아요. 따라서 AVC 곡선 역시 저점에서 반드시 MC 곡선이 관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지? AVC 곡선의 저점 역시 MC가 반드시 지나가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두 번째. 봐봐요. AC에서 AVC 곡선을 빼면 왼쪽으로 넘겼어요. 평균 비용이죠? 평균 비용에서 AVC를 빼면은 AFC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AFC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Q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죠. 그죠? 지속적으로 감소해야죠. Q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계속 떨어져요. 왜? 상수니까. 상수를 Q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상수를 Q로 나눈다면은 Q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는 성격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AVC 곡선을 그릴 때 또 우리가 신경 쓸 특징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막 그리면 안 돼. 이쪽이 저점이라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막 대충 그리면 안 되고 AC 곡선과 AVC 곡선은요. Q가 작을 때는 거리가 멀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직거리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왼쪽에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더라도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느낌이 될 것이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다. 올라가더라도 점점 둘 사이의 거리는 줄어드는 형태. 그게 바로 AVC 곡선의 특징입니다. 이것만 보셔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선지를 제가 뭐 10개는 만들 수 있겠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선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C의 저점에는 AVC가 지나간다. 틀렸죠? 그지? 틀렸지. AC하고 AVC는 사실은 뭐 정말 많아지면 거의 다을락말락 하겠지만은 그 곡선이 포개지진 않아요. 항상 어느 정도는 간격이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고 AVC의 저점은 MC 곡선이 관통한다. 그건 맞죠. 그죠? 충분히 맞죠. 또는 이건 어때요? AVC 저점에서 MC 곡선은 양수의 기울기를 갖는다. 맞죠? 그것도. 그지? AVC의 저점에서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AVC의 저점에서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오른쪽에서는 가파르니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지? 정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MC 곡선과 AC 곡선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더 가까워진다.
틀렸죠. AC하고 AVC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다잡아 주실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계 비용,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이 그냥 막 그려진 게 아니에요. 아까 필기하신 거 너무 중요해. AC, AVC 둘 다 그래요. 저점에는 반드시 MC 곡선이 관통해 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저점에서는 접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MC가 반드시 그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MC 곡선 사이의 관계를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개 신경 쓰면서 둘 사이가 좁아지도록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노동이 투입됨에 따라서 평균 생산이라는 게 있고 한계 생산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봐요. 그 그래프까지 뭐 마스터를 하신다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셈이 되는데, 그 노동이 투입됨에 따라서 일단 두 가지 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노동만 보는 거예요. 노동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비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관계를 끌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왼쪽의 각주를 보실 겁니다. 왼쪽의 각주. 위에 있는 각주는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정리한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가운데 거 볼게요. 가운데 거. 이 세 번째 그래프 사이의 관계는 수식으로 이해하신 다음 머리에 담아두는 게 맞아요. 수식으로 일일이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시켜 드리고 이제 기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MC라는 게 있죠. MC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판단을 했어요. MC는 TC를 Q로 미분해도 괜찮고, 지금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 중이기 때문에 노동은 가변 비용이잖아요. 이걸로 미분해도 돼요. TVC. 그지? TVC를 이제 Q로 미분해도 우리는 이제 MC를 도출하는 데에는 다른 값을 갖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제는 필요하죠. 자, 노동과 자본만 사용한다. 노동과 자본만 사용한다라는 가정을 깔아주게 되면요, TVC는 노동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W 곱하기 L이 돼요. W 곱하기 L. 따라서 자, W 곱하기 L. 자, 이걸 보고 우리는 TVC라고 하죠. 그죠? W 곱하기 L을 우리는 TVC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W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면은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공부는 할 건데 기본 심화 강의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업이 그냥 마음대로 W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시장에서 임금이 통상적으로 10,000원이면은 그냥 받아들여요.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면은 뭐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W는 상수입니다. 상수. 시장에서 결정되면은 기업이 받아들인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 그치? W 곱하기 DQ분의 DL 이렇게 적어도 괜찮죠, 그치? 상수는 어차피 미분할 때 밖으로 빼도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 분모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분자의 W, 분모에는 위치를 바꿔서 DL분의 DQ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요거 W를 뭐로 나눈 거죠? D라고 적혀있지만 편미분이죠. 생산량이 노동화나 증가할 때 얼마나 바뀝니까? 바로 MPL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생산량이 L 때문에 어떻게 민감하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MC와 MPL은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MC가 가장 작을 때 MP가 제일 크겠네, 그지?
MC가 제일 작을 때 반비례 관계라고 하니까 이게 제일 작을 때 상수니까 이게 제일 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식이 없으면은 절대 그림의 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그리진 않을게요. 요거 최저점일 때 MP 값이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MPL이 이제 MC가 제일 낮을 때 정점을 찍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서술이 아니고 확인이에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따라서 MC하고 MPL이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꺼내는 과정을 그때그때 하는 건 시간상으로 너무 로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팩트는 또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다고. MP하고 MPL이 이런 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시면서 반비례 관계니까 MC가 제일 작을 때 Q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제일 크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비용적인 측면하고 어떻게 생산성이라는 측면이 매칭이 되지? 근데 충분히 그래요. 노동을 증가시켰더니 생산량이 쭉 늘었어. 그지? 그럴 수 있어요. 되게 많이 늘었어. 그러면 그쪽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양을 생산할 때 비용이 덜 들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지? 생산량이 사람을 뭐 조금 고용했는데 막 쫙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늘렸는데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쭉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제일 덜 들 거란 말이죠. 그죠?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MPL이 이런 식으로 정점이 어디에서 찍히냐? 여기서 찍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AVC 봅니다. AVC. 자, 얘도 뭐 비슷한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인데 TVC를 Q로 나눈 것이 바로 이제 AVC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죠? 그럼 요거 조금 빨리 해볼까? 이번에는 W 곱하기 L 있죠? W 곱하기 L을 Q로 나눈 것이 바로 AVC다. 똑같습니다. 이거 상수거든요. 이거 상수.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한다. W 분자 밑에는 L분의 Q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게 뭐냐고 요게 APL 노동이 생산량 관여하는 평균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AVC하고 APL은 마찬가지로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별로 안 어렵지? 팩트로 기억하자고. 팩트로 기억해야 되는데 따라서 AVC의 최저값에서 마찬가지로 평균 생산성이 또 정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정점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은 AVC의 최저값 여기에서 그래프의 정점이 나와야죠. 그죠? 정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점에서는 최저값에서는 MC하고 똑같거든요. MC하고 똑같죠? 다시 요거 볼게요. AVC의 최저값에는 이제 MC 곡선이 관통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같아요. 최저점에서. 그리고 W 같죠? APL하고 MPL도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치? 따라서 정점을 찍을 때 여기 있는 건 맞는데 그 정점이 MPL 곡선하고 같은 곳에 교차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APL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지금 단기 생산함수로부터 비용함수 꺼내고 한계 생산까지 꺼낼 수가 있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장은 아마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AVC의 최저점에서 생산하는 경우 MPL과 APL은 동일하다. 어우, 뭐 엄청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바로 와닿는 그런 말도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가 머릿속에 둥둥 잘 떠 계신다면은 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맞는데? 이렇게 그림 그릴 때 그 관통시켰었는데 이거 맞다. 그럼 아마도 이제 그 문장이 아마도 킬링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야지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출제를 하지 않겠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기 비용 함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림을 한번 쭉 연결을 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뭐 다른 시험에서도 이렇게 그래프 딱 2개 줘버리고요. 요거 하나 주고 요거 하나 딱 주고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보기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확인하는 차원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대충 읽어봤고, 두 번째 동그라미 가변 비용은 가변 투입 요소와 관련된 비용으로 생산량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잘 읽히실 거예요, 이제. 총 가변 비용은 일정 생산 수준까지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생산 시설의 적정한 생산 수준까지는 느리게 증가하지만 그거 초과하면 다시 빠르게 증가한다고 봐요. S자 모양이 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이 가변 비용 있죠? 가변 비용은 현재 공장 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도출한 거예요. 그 공장의 규모가 가장 생산하기에 적절한 규모에 가까워지면은 조금씩 변화하게 될 것이고, 공장은 많이 버려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제 적게 생산하면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 수준을 초과하면 또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 100만 개 정도 생산하는데 딱 좋은 공장 수준이라면은 1000개, 2000개 생산할 때에는 비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뭐 1000만 개, 뭐 1억 개 생산할 때도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함수를 주면은 계산 문제를 풀라는 것이고, 함수를 안 주면은 개념 문제를 풀라는 것인데, 안 줬을 때 가정하라는 형태가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자 모양이 된다.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기하학적 의미로 총 가변 비용의 곡선상의 한 점을 원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요건 제가 초반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가로축분의 세로축이면은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이다. 동그라미 3번. 총 비용은 총 고정 비용과 총 가변 비용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상으로 TC는 TFC 곡선과 TVC 곡선을 수직합한 거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요거 2개 합쳐가지고 위로 올렸단 말이죠. 그럼 얘하고 얘는 모양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총 가변 비용과 총 비용 곡선은 수직축 위의 절편에만 차이가 있을 뿐 형태는 동일하다.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도 같은 기울기가 나오죠. 총 평균 비용은 일정 수준의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 단위당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수식이 그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AC는 AFC 플러스 AVC가 된다. 한 개 비용이요? 한 개 비용? MFC 얼만데? MFC가 뭔데요? 총 고정 비용이 생산량 증가 시에 얼마나 증가하냐고요? 0이죠.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도 하고 원래 고정 비용의 그 의미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이제 MC는 MVC하고도 똑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해버려. AVC의 접선의 기울기를 MC라고 하면 되지, 그치? 꼭 MVC라는 표현은 또 많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기 비용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죠? 그림을 이해하면은 말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